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용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PCB 기판주 그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더라고요. 그럼 이수페타시스 지금 10% 넘게 수익 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더 보유해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제가 좀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연속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이클 기조가 2027년도까지 확정될 수 있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 실적은 좀 나오지 않았죠. 아마 내일 정도에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 기대감들 충족이 좀 된다면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 이어지는 외형 확장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 시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 또 가장 핫한 제약바이오, 남은 오후장에라도 잡아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에 직행한 이후에 현재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거의 지금 다시 한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몰려 있는데 지금 ABL 바이오가 오후장에는 지금 상한가 한번 다시 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이 랠리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뭐 이제 단기 랠리는 거의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저께 상한가, 지금도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한가 갔다 풀렸다는 모습인데 뭐 내일도 오를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한가 이틀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내일 추가 상승 보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이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대규모 계약,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번 계약이 중요했었던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비밀리에 이게 잘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이제 BB 셔틀 관련해서 이제 ABL 바이오의 그 기술력이 또 확인된 거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오늘과 같은 상한가를 내일도 기록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완만한 상승 혹은 뭐 급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아니라 뭐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확인하고 진입점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BL 바이오 다시 한번 지금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물론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내일도 상한가라는 그런 흐름에는 조금 의문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일부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 덕분에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 다시 한번 기술 이전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넥스트는 어디일까를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2의 ABL 바이오는 어디일지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로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항상 좀 대형주 위주로 좀 강조를 좀 드렸던 원인이 임상에 대한 성과보다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대형주 중심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ABL 바이오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이죠. 기술 이전에 관련된 연속성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 저는 리가켄 바이오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동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콘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항체가 항원에만 좀 반응하는 특성을 좀 이용해서 항체에다 약물을 좀 접합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작년 12월이었죠. 얀센의 2조 2천억 원 규모에 대한 부분들. 다만 이제 해당되는 플랫폼을 수출했다기보다는 파이프라인을 좀 수출하게 되는 셈인데, 콘조를 좀 적용해서 해당되는 항체에 약물을 좀 접합시키는 그런 플랫폼 기조들은 오히려 적응증 확대 관점에서 굉장히 큰 기대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종을 좀 타깃으로 하는 ADC 항체 치료제, 그래서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성과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콘졸 자체에 대한 플랫폼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크고, 지금 현재는 뭐 암종에만 좀 타깃이 좀 되고 있지만, 일단 뭐 고형암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다양한 암종에 관련된 어떤 타겟층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의 기대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핵심 제약 시장인 유럽에서 처방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려 그 램시마 제품군이 유럽에서 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도 뭐 87%, 스페인 80%등 유럽 주요 5개국에서 거의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제품군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셀트리온 특히나 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인데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20만 원 선 돌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23년 연말이죠. 그때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진짜 2년 가까이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20만 원 언저리 한 19만 원, 5만 원 내려가고 또 한 6만 원, 15만 원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좀 돌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 충분히 셀트리온 관련돼서 어떤 그 대기 자금은 충분히 있다. 어쨌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래 정지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기관 자금이라든지 외국인 자금은 셀트리온 쪽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되었잖아요. 원래 램시마 관련해서는 뭐 유럽 뭐 점유율 엄청 높았고 일본도 지금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었는데 약간 진페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국에서의 안착이 조금 더딘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못 움직였었던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항상 잘하던 걸 잘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지난번 9월 달에 계약한 미국 공장 관련해서도 이제는 뭐 관세 관련된 우려감을 제일 먼저 해소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만 돌파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추가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 당연히 한 3만 원, 25만 원대까지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연말까지 혹은 내년 뭐 1분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추가 상승 랠리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의료 AI주가 오늘 약간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 대표주로 꼽히는 루닛의 주가가 현재도 여전히 16%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적자 확대와 현금 고갈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면서 2027년에도 흑자 전환이 어렵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장 4년 차인 루닛인데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지금 적자가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기관이 최근에 루닛을 꾸준하게 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루닛의 개별 종목 악재 이슈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 AI 전체적으로 좀 악재성 뉴스인 건지 좀 풀이해 주실게요. 일단 우리가 의료 AI 섹터와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상연구 개발비가 좀 투입이 되는데 동사가 일단 상반기 기준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고 전체 92% 정도가 수출량 비중에서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비용적인 부분들이 적자에 대한 수익성 지표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뭐 경상연구개발비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비용이 좀 증가됐던 원인들이 오히려 이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기말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말까지에 대한 현금 유보액이 재차 좀 감소되고 있던 부분들은 뭐 R&D 비용도 좀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 수출량 비중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해외 현지 비용에 대한 고정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흑자 전환 기조가 내년에 유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발성으로 지금 R&D를 좀 멈추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으로만 시장을 다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요소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의 어떤 고도화 부분들은 암종의 다양화, 그다음에 질병의 어떤 타겟층들을 좀 더 확대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우려가 좀 되는 요인들은 현금의 유보액이 재차 좀 고갈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진다면 대규모 증자라든가 자금 조달에 관련된 리스크가 잠재적인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수익성 지표를 4분기에 얼마만큼 좀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인데 해외의 어떤 마진폭을 좀 개선하거나 비용의 어떤 효율화 관점에서 해당되는 어떤 숙제를 좀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간밤 나스닥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AMD 주가는 9%대 급등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리사수 CEO가 향후 3년에서 한 5년 안에 회사의 AI 매출 성장률이 약 35%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오늘 장중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해제의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은 오후장에는 기술주들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이 탄탄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현재 바이오로 쏠려 있는 수급을 다시금 좀 반도체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가요? 저는 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AMD 관련돼서의 뉴스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몇 달 됐죠? 한 달 넘었죠. 그 오픈 AI의 어떤 협업 그것만 가지고도 AMD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또 주초에 나왔던 뉴스들은 뭐 새로울 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상승이 지난 8, 9월과 같은 기세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일단은 지금 두 기업 모두 저는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모멘텀은 언제냐 본다라면 그건 19일이죠. 19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또 그때 이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들이 또 소부장주들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기간 조정이고 그럼 오히려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조금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9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 동안에 오히려 못 산 반도체 종목들 담는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해서 밸류에이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 ADR은 한국 상장사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한 대체 증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R을 발행하면 미국 주식에서도 SK하이닉스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만약에 미증시에서 거래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 훈풍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각각 좀 짚어주실게요. 네. 가능하다라는 관점들보다는 그동안 왜 안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이 뭐 PBR에서 PR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은 AI 성장성들이 뭐 경기 민감성들을 좀 제외시키면서 오히려 좀 확장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평가 방식으로 산정이 좀 된 것이고요. 오히려 성장주로서에 대한 평가 방식을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미국에서 예탁 증서에 대한 발행 효과들은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상향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마이크론과 이제 시총에 어떤 이 대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AI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좀 SK하이닉스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가치에 어떤 평가 부분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겠고 만약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가치 상향 부분들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역시도 같이 조금 동조되는 수급 안에서 외형 확장을 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뭐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일단 뭐 4분기의 실적 방향성 그리고 내년도에 반도체 빅2의 가이던스 부분들을 추정해 보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또 원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전주 안에서 대장주,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도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8만 1,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수주 확대로 턴어라운드 본격화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은 것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유정희 대표님. 네. 최근에 조방원 섹터가 잠잠한 모습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SMR도 그렇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으로 꼽히잖아요. 다시금 좀 반등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좀 잘 나왔죠. 그러니까 한번 급등을 한번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 이후에 좀 조정 이후에 뭐 크게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영국이 이제 최초로 SMR을 좀 설치하겠다는 뉴스도 좀 나왔었고 또 전 세계가 그 원전을 계속 좀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이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돼서 탑픽을 꼽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원전 이슈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우진이 한번 움직임이 좀 크게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원전 이슈들이라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매출 성과 이런 거가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원전하고의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진단 짧게 해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이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의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하이브의 주가가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뉴진스 이슈뿐만 아니라 BTS 이제 컴백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최근에 하이브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하이브가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이전 일종가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 어닝미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아쉬운 부분들인데 평가적인 지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비용을 자산화로 시키죠. 근데 엔터사의 업종 특성상 소멸성 비용이 인식됐던 부분인데 일단 뭐 글로벌 아티스트 네 팀에 관련된 고정 비용 그리고 미국 현재 효율화 비용들이 일회성으로 좀 작용됐기 때문에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사상 최대 매출 기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싶겠고 여기에 더해서 뉴진스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좀 되었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4분기에 수익성 확장 관점에서 그리고 수익성 정상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의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게 부담 없이 저는 뭐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뭐 이오테크닉스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레이저 응용 기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제품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레이저 그 반도체용 레이저 마크 국내에 한 95%, 해외에서도 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거기다가 이제 유리기판, 오늘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내년에 본격 개화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전 충분히 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제 급등하고 나서 좀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된다라면 33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26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은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였고요.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이수페타시스의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의 부분들 뭐 실적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고요. 일단 연간 흑자 전환이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BOA의 특허 침해 소송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좀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BOA가 현재 애플량 의존도 2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반사 물량들이 LG 디스플레이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역할 부분들이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우리 수험생들도 수능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